정보 처리는 수제비. 수제비 안녕하세요. 전 두움쌤. 보안쌤입니다. 오늘은 싱글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싱글 링크드 리스트는요, 노드를 이용하는 리스트들을 말 그대로 링크, 연결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네, 링크드 리스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배열이란 걸 배우셨어요? 어레이죠. 네. 그래서 이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타입으로 된 어떤 메모리 공간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쭉 이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다룰 링크드 리스트는 이와 다르게 쭉 연결되지 않아요. 흩어져 있는 것들을 연결을 하는 거죠. 이 연결을 할 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 단위가 있는데 이거를 노드라고 해요. 배열에서는 사실 노드라는 개념을 몰라도 됐어요. 그냥 메모리 공간 할당 받고 그걸 그대로 썼으면 되는데 링크드 리스트라는 것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노드라는 게 뭔지를 머릿속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링크드 리스트는 노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자료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리스트의 구성을 보면요, 노드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구조체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배열을 쓸 수가 없는 게, 배열은 같은 자료형이어야 돼요. 그냥 배열을 쓸 때 전부 다 인트형인 경우 이거는 문제가 없죠. 근데 링크드 리스트는 연결을 해야 돼요. 근데 전부 다 인트형이 되면은 다음 노드를 가리킬 방법이 없어요. 이걸 가리키려면 적어도 하나의 변수는 포인터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저장하는 일반 타입과 포인터를 저장할 포인터 타입 두 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자료형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구조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구조체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struct node라고 해서 키워드 사용해서 만들고요. int 데이터, 그 다음에 struct node, 그 다음 별, 그 다음에 next 해서 다음 노드를 가리킬 주소를 저장할 포인터 변수까지 해서 구조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실제 저장될 값이고요. 이 next라는 변수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주소죠. 그렇죠. 그리고 구조체는 struct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조체 변수를 사용할 때도 struct라는 키워드를 이용하여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아까 struct node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는 틀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변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붕어빵 기계라고 하면 붕어빵 틀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붕어빵을 생산을 하려면 int a라고 해야 a라는 이름의 정수형이 생기듯이 구조체를 선언하려면 struct node, 그러니까 이게 int랑 똑같은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a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여기서는 n1이라는 이름의 변수로 썼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귀찮음이 생겨요. 구조체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때마다 계속 붙여서 써야 돼요. 네, 그래서 typedef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typedef는 별칭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ypedef가 있으면 typedef a, b가 있으면 a를 b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typedef가 있고요. 요 struct라는 거를 node라고 부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체 틀을 가지고 변수 선언을 할 때 struct node a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node a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아주 간편해지죠. 그 다음에 연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노드를 연결할 리스트로서 노드를 연결하는 방법은 다음 노드의 주소값을 요 변수에 대입하면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림으로는 사실 네모박스, 그 다음 화살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요.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땐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걸 컴퓨터한테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값을 next라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노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를 생성하는 방법은 일단 구조체를 이용해요. 근데 이때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이 있습니다. 네, 앞에서 구조체 선언한 걸 보면 typedef, struct, node, 그리고 여기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node 이렇게 쓰면 이제 별칭이 노드가 되는 거예요. 이때 node하고 a라고 한 다음에 이거를 10개 잡아요. 이런 식으로 이 노드들을, 그러니까 이 노드를 배열로 잡으면 이게 정적 할당이에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이게 몇 개가 할당될지 몰라요. 10이라고 했는데 데이터가 10개가 넘게 들어오면 이 구조로는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적 할당을 많이 사용하는데, 동적 할당은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죠. 포인터를 사용해서 일단은 이 노드라는 구조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무언가를 가리킬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적 할당은 배열 형태로 만들고요. 동적 할당은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고 해서 malog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필요한 만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이제 첨언을 드리면, 정적 할당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잖아요. 컴파일 타임에 결정이 나요. 그래서 컴파일을 하고 나면 이 크기를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동적 할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런타임이죠. 프로그램이 동작 중에 있을 때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메모리를 요청을 해서 할당 받은 다음에 노드를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드를 삽입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를 삽입하는 방법은 리스트의 맨 앞, 맨 끝, 중간에 삽입할 수 있는데요. 코드는 나중에 살펴보고 일단 개념적인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라는 변수를 만들어요. 이런 식이죠. 노드, 포인터, 헤드.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 노드 n1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초기 값으로 1이랑 널을 줬다고 해봅시다. 지금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연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요 앞에 게 데이터라는 변수에 들어갔고요. 요 뒤에 게 next라는 변수에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노드라는 구조체는 int 데이터랑 struct node next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노드예요. 그러면 요게 데이터고 요게 next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헤드의 값을 이 n1의 주소값을 받게 하면 되죠. 그러면 n1의 주소값 이렇게 하면 헤드는 n1의 주소값을 가진 거고, 논리적 구조는 이거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노드들을 계속 연결시킨 형태가 링크드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헤드라는 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리스트가 없는데 거기다 노드를 하나 만들고 헤드 뒤에 바로 연결했잖아요. 즉 맨 앞에다가 연결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n2라는 변수에 있는 노드를 연결시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원래 n1이 방금 전에 여기 널이었어요. 그리고 헤드는 n1의 주소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n2를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연결하고 싶냐면 요 n1에다가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 주소값을 n1의 next를 n2의 주소값으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n%n2가 되면서 이렇게 가리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헤드가 있고, 헤드가 이렇게 가리키고, 이게 n1이죠. 이게 또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n2라는 변수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삽입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기 이런 구조였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요 사이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n3의 요 주소값을 n2를 가리키게 합니다. 그러면 n3의
next는 N2의 주소값.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n%, n2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n3로 들어오는 연결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n1의 요거를 그러니까 next 값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n1의 next를 N3의 N% 주소값.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 기존의 요 n1과 n2 사이 연결은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헤드가 n1을 가리키겠고 n1의 여기 next 값이 n3였고 n3의 이 주소값이 n2였어요. 만약에 이때 2라는 값을 찾아서 이거를 뭐 4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을 4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헤드부터 쭉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헤드부터 이제 쭉 읽는데 이게 사람은 눈으로 따라가면 그냥 쭉 읽을 수 있지만 컴퓨터는 이게 쭉 읽는 게 안 돼요. 자, 눈으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p라는 변수를 둡니다. 자, 그러면 이 p라는 값은 처음에 헤드는 다음 거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헤드의 값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헤드의 값이 n1의 주소값이니까 n1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while문을 돌립니다. 지금 찾고 싶은 값이 2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p의 데이터 값이 2가 아닐 때까지 계속 돌리면 됩니다. 그럼 2가 아니면 자, 지금 p가 가리키는 거의 데이터 값 1이죠. 네. 그러면 1은 2와 다르니까 참이라서 반복문을 실행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p 값을 갱신해줘요. P의 next. 그쵸? 그러면 지금 p의 next 값이 n3의 주소값이니까 이게 n3의 주소값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문을 돌면 자, 지금 p는 n3를 가리키고 있는데 n3의 데이터 값을 보면 3이에요. 3입니다. 네. 그래서 참이죠. 네. 참이니까 p의 next 값 요거죠. 요 값으로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p는 n%, n2 이 상태에서 그럼 가리키는 대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p의 데이터 가리키고 있는 거의 데이터가 2죠. 그럼 while문이 거짓이니까 빠져나오죠. 네, 그리고 나서 값을 4로 바꿔주죠. 그런 식으로 값을 갱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셨지만 값을 갱신하려면 헤드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노드를 다 따라가야 돼요. 만약에 10개의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 맨 마지막에 원하는 자료가 있다면 10번을 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싱글 링크드 리스트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드의 삭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n2 요거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이것만 삭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 연결도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 뒷부분에 다 날아가요. 네, 미아가 돼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연결 값을 이전 노드에다가 덮어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n2에서 n3의 주소 값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 n3의 주소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가운데 n2만 날아간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노드의 출력인데요. 노드의 출력은 헤드부터 차례대로 읽어가요. 포인터를 다음 노드, 다음 노드, 다음 노드 하면서 해당 노드의 값을 계속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링크드 리스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진정한 동적 할당을 이용한 링크드 리스트예요. 여기 타입데프하고 이 구조체를 데이터라는 별칭으로 바꿨습니다. 이 데이터 구조는 인트형과 이렇게 포인터가 있는 링크드 리스트의 노드 역할을 하는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메인 함수부터 실행할 건데요. 포인터 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head, call, temp 이걸 전부 다 널로 초기합니다.
그리고 후문을 반복하는데요. 여기 i는 1부터 5 이하일 때까지 1, 2, 3, 4, 5일 때 반복합니다. 그러면 일단 i가 1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nsert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데 이때 헤드 값이 널이죠. 그리고 i는 1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insert 함수에다 넘깁니다. 그러면 헤드는 널, 그리고 value는 1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n이라는 포인터에 n이라는 거에 이렇게 데이터라는 그 구조체의 크기만큼 공간을 할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당이 되면 이 할당된 거에 주소값을 n에 대입해 줍니다. 이 내용은 뭐 책의 메모리 얼로케이션 부분이나 아니면 인강의 엠얼록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100번지라고 하면 n에 100번지가 저장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밸류 값은 1이니까 1을 n의 밸류에 대입합니다. 그리고 n의 next는 널. 자, 그리고 헤드는 지금 널이니까 널은 널과 같다. 참이죠. 참이니까 if 안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하는데 return n. return을 만났으니까 사용자 정의 함수 끝나죠. 그리고 n 값이 100번지죠. 이 100번지를 아까 insert 함수 호출했던 부분에 넘깁니다. 그리고 이 n은 여기 지역 변수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져요. 그리고 이 100번지라는 값을 여기 헤드에 대입하죠. 그럼 이 헤드는 100번지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i가 2일 때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헤드 값이 100번지고 i가 2니까 여기 100번지랑 2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n이라는 변수에 데이터라는 구조체 크기만큼 공간이 할당이 되고 요거를 편의상 200번지라고 할게요. 그 주소값을 n에 대입합니다. 200번지. 이 상태에서 n의 value는 n의 value 여기다가 지금 매개 변수로 받은 value 값인 2를 대입하고 그리고 n의 next는 널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헤드는 지금 100번지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널이 아니죠. 그러니까 0이 아니에요. 그래서 if은 거짓. 그리고 n의 next 값, n의 next 값 여기에 헤드의 값을 넣어야 되는데 이 헤드는 지금 100번지예요. 그래서 100번지라는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헤드는 n이라는 값, 지금 n이 200번지죠. 200번지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요 헤드 변수가 200번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헤드 값 200번지를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사용자 정의 함수가 끝났으니까 여기 n 변수 사라지죠. 그리고 이 전달받은 200번지를 헤드에 대입합니다. 참고로 이 헤드는 메인 함수의 헤드죠. 여기 헤드 값이 200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반복을 하면 i가 3이에요. 그러면 200번지랑 3이라는 값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200번지 3이 넘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n이라는 변수에 데이터 구조체를 동적 할당하죠. 그리고 여기를 편의상 300번지라고 하면 n에 300번지라는 값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n의 value를 매개 변수 3, n의 next를 널로 대입합니다. 그리고 헤드는 널이 아니니까 if은 거짓. 그리고 n의 next 값을 헤드 값, 지금 200번지죠. 200번지로 대입해줘요. 그리고 여기 n 값 300번지죠. 300번지를 헤드에 넣습니다. 여기 300번지가 돼요. 그리고 이 헤드 값 300번지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 헤드는 300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반복을 하게 되면 i가 4죠. 그럼 헤드는 300번지, i는 4니까 300번지랑 4라는 값이 전달됩니다. 자, 그리고 n을 이용해서 또 동적 할당을 하는데 또 생성되는 것이 400번지라고 하면 이렇게 동적 할당이 되고
밸류가 4니까 4를 n의 밸류에 대입합니다. 그리고 n의 next는 null. 그리고 head는 0이 아니니까 거짓. 그래서 if문을 실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n의 next 값을 지금 헤드 값 300번지죠? 300번지로 대입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n 값은 400번지니까 400번지를 헤드에 넣고 그 헤드 값 400번지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insert head i가 400번지니까 이 반환값을 메인 함수의 헤드에 넣으면 메인 함수의 헤드는 400번지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반복을 합니다. i는 5네요. 그러면 헤드는 400번지고 i는 5입니다. 이 값이 넘어가죠. 400과 5가 넘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n은 지금 n은 지역 변수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함수가 생길 때, 호출될 때 생성이 되고 사용자 정의 함수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요 n은 이렇게 동적 할당을 해요. 또 편의상 500번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n의 밸류 값은 5가 되고 n의 next는 null이 되죠. 그리고 head는 null이 아니니까 거짓, if문을 실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n의 next 값은 헤드 값 400번지죠. 그리고 지금 현재 n 값이 500번지니까 500번지를 헤드에 넣고 그 헤드 값 500을 반환합니다. 그러면 insert 함수의 반환값이 500번지였으니까 요거를 헤드에 대입하면 메인 함수의 헤드는 500번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for문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reconnect라는 함수를 실행합니다. 이때 헤드라는 값을 전달해요. 헤드는 500번지죠. 그리고 여기 3. 그래서 500번지랑 3이라는 값이 전달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봤더니 프리브라는 포인터가 있고요. 여기 컬이라는 포인터가 있는데 프리브는 헤드 값을 가져요. 헤드가 지금 500번지죠. 그리고 컬은 헤드의 넥스트인데 헤드가 500번지예요. 그러면 500번지에 있는 넥스트 값 뭐예요? 400번지죠. 그래서 컬은 400번지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while문을 실행하는데 컬이 400번지죠. 이게 뭐예요? 그냥 값만 있으면 0이면 거짓이고 0이 아닌 값이면 참이죠. 근데 0이 아니죠. 400번지는. 그래서 참입니다. 그 다음에 컬의 밸류는 컬이 400번지니까 400번지의 밸류 값 4죠. 4는 맥스 값 3이죠. 4는 3과 다르다. 참이죠. 참이니까 while문을 실행합니다. 먼저 현재 컬 값이 400번지니까 400번지를 프리브에 넣습니다. 그러면 프리브는 400번지가 되고요. 컬.next 컬은 현재 400번지니까 400번지의 next 값은 300번지죠. 여기 300번지를 컬에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컬은 300번지가 돼요. 그리고 다시 반복문 시작점으로 가서 다음 반복으로 와서 여기 컬이 300번지인데 300번지는 0이 아니죠. 참입니다. 그리고 컬의 밸류 300번지의 밸류 값은 3이죠. 3은 3과 다르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짓이기 때문에 while문 전체가 거짓이 돼서 while문을 탈출합니다. 그 다음에 if 컬은 300번지죠. 300은 null이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if문 안에 있는 명령어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call.next 컬이 300번지니까 300번지의 next 값은 200번지예요. 200번지를 어디다 넣느냐? 프리브의 next. 프리브는 400번지입니다. 400번지의 next 값에다 넣어요. 400번지의 next 값에다가 요 값을 넣습니다. 200번지를. 그리고 헤드 값, 헤드 지금 500번지였죠? 500번지 값을 어디다 넣느냐? call.next. 컬은 현재 300번지예요. 300번지의 next 값, 여기죠. 여기에요. 여기다가 헤드 값인 500번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return call. 지금 컬이 300번지죠. 300번지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300번지를 헤드에 대입하니까 헤드는 300번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포문을 실행하는데 초기값은 여기 컬이라는 변수가 있네요. 컬의 헤드값. 자, 헤드값은 지금 300번지죠. 300번지를 컬이라는 변수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컬은 300번지예요. 그 다음에 포문에서 초기식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조건식을 보죠. 컬은 300번지는 널과 다르다. 참입니다. 참이니까 반복을 하죠. 출력하래요. 뭐를? 컬의 밸류값. 300번지의 밸류값 3이죠. 3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반복으로 가서 두 번째 반복일 때부터는 증감식, 조건식 순으로 봅니다. 증감식을 봤더니 컬의 넥스트, 300번지의 넥스트 값이 500번지죠. 500번지를 컬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컬은 500번지가 되고요. 500번지는 널과 다르다. 참이죠. 참이면 포문을 실행하죠. 그래서 컬의 밸류, 500번지의 밸류 값은 5죠. 그래서 5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반복으로 가서 컬의 넥스트, 500번지의 넥스트 값은 400이죠. 400번지를 컬에 대입합니다. 그리고 400번지는 널이 아니다. 참입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실행하죠. 그러면 400번지의 밸류 값 4죠. 4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반복으로 가서 컬의 넥스트, 400번지의 넥스트는 200번지예요. 그래서 200번지를 컬에 대입합니다. 그리고 200번지는 널이 아니다. 참입니다. 그러면 포문을 실행하고 컬의 밸류, 200번지의 밸류 값은 2죠. 그럼 2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문 시작점으로 가서 컬의 넥스트 값, 200번지의 넥스트 값은 100번지예요. 그러면 컬은 100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0번지는 널과 다르다. 참이죠. 참이니까 반복문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컬의 밸류, 100번지의 밸류는 1입니다. 그래서 1을 출력하죠. 그리고 다시 반복문 시작점으로 가서 컬의 넥스트, 100번지의 넥스트 값은 널입니다. 그러면 컬은 널이즈죠. 그 상태에서 널은 널과 다르다. 거짓입니다. 거짓이니까 포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while문을 실행하는데요. 사실 이게 시험에 나오면 여기 밑에 프린트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도 됩니다. 근데 이 밑에 건 왜 있느냐? 메모리 해지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알아놓으면 좋으니까 해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헤드 값을 봤더니 300번지예요. 300번지는 값이 0이 아니죠. 그럼 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헤드는 300번지니까 300번지를 템프에 넣습니다. 템프는 300번지. 그 상태에서 헤드의 넥스트, 300번지의 넥스트 값은 500번지예요. 500번지 값을 헤드에 넣습니다. 그러면 500번지를 헤드에 넣고 그 다음에 프리 템프예요. 템프는 300번지죠. 300번지에 할당된 메모리를 해제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300번지에 있는 이 메모리는 없어지게 됩니다. 해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반복문 시작점으로 가서 지금 헤드는 500번지니까 0이 아니죠. 참입니다. 그럼 while문을 실행하고 헤드값 500번지를 템프에 넣습니다. 그리고 헤드의 넥스트, 500번지의 넥스트 값은 400이죠. 그러면 400번지를 헤드에 넣습니다. 그리고 프리 템프 500번지 값을 해제시켜라. 그리고 다시 반복문 시작점으로 가서 헤드는 400번지니까 0이 아니라서 참. 그 다음에 헤드 값을 템프에 넣어요. 그러면 템프는 400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헤드의 넥스트, 400번지의 넥스트 값은 200입니다. 200번지를 헤드에 대입합니다. 그리고 프리템프 400번지 값을 해제시켜요. 그리고 다시 반복문 시작점으로 가서 헤드는 200번지니까 0이 아니죠. 참입니다. 이 상태에서 헤드는 200번지니까 요거를 템프에 넣어요. 그러면 템프는 200번지가 됩니다. 그리고 헤드의 넥스트, 200번지의 넥스트 값은 100번지죠. 100번지를 헤드에 대입합니다. 그리고 프리템프 200번지를 해제시켜라. 그리고 다시 반복문 시작점으로 가서 이번에 헤드가 100번지니까 0이 아니죠. 참입니다. 그 상태에서 헤드값 100번지를 템프에 대입합니다. 그리고 헤드의 넥스트 값, 100번지의 넥스트 값은 널이죠. 널을 헤드에 대입합니다. 프리템프 100번지 값을 해제시켜라. 그리고 다시 반복문 시작점으로 갔더니 헤드는 널이죠. 널은 0과 같으니까 거짓입니다. 그래서 while문을 종료하게 되죠.
그래서 출력 결과는 3, 5, 4, 2,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싱글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